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멋진 배영을 꿈꾸는 당신. 하지만 현실은 돌아오는 사람과 부딪힐까봐 소극적 자세와 가라앉는 다리를 가장 고민할 것 같습니다. 배영은 누워서 가기 때문에 내 앞에 누가 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영장의 끝부분에 가면 마지막을 알리는 배영 깃발이 그만 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라 하고 위에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형 고생에서 한 달 배우고 나니 배영은 완주하는 게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회원님들도 처음 자유형을 배울 때보다는 배영을 할 때 호흡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자유형을 한 달 만에 완주했다면 배영은 2주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완주는 하겠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면 대부분 다리가 가라앉아 물을 먹어가면서 억지로 도착은 하겠다라는 표현이 맞을 듯 싶습니다. 발차기는 무릎을 되도록 펴서 발등과 허벅지가 위를 향해 눌러차며 팔은 귀 뒤로 스쳐 돌리게 되는 단순한 구조인데요. 그 과정에서 초급 회원님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회원님 출발합니다. 양팔을 귀에 스치며 팔꿈치를 뻗은 채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점, 배영 팔 나올 때 어떤 손가락이 먼저 나와야 되나요? 저는 교육할 때 새끼손가락 입수와 출수를 추천하지만 그 동작이 불편할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출수 또는 손등이 나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손이 입수할 때 새끼손가락이 먼저 입수가 되면 캐치 동작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 그러나 출수하는 동작, 즉 팔이 나오는 과정은 어깨의 유연성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 새끼손가락 출수 그리고 새끼손가락 입수는 위에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어깨와 팔이 바깥쪽으로 외전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깨에 피로감을 쌓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올라가거나 손등이 먼저 출수가 되면 어깨의 뒤틀림, 즉 외회전이 적어 부담 없이 팔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벌려 공중에 막 비가 내리면 코에 물이 들어오겠죠. 엄지든 새끼손가락이든 출수 과정에서 손날을 세운다면 덜 튀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번 회원님, 몸이 점점 레인 쪽으로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 회원님이 왼손잡이라 왼쪽 힘이 비교적 강하여 몸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좌우 밀어내는 힘이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다리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 다리 추진력보다는 팔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번 회원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울기를 보면 확실히 머리는 위에 있고 다리는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배영 자세에서 수평적 자세는 그 어떤 영법보다 더 중요한데요. 이미 가라앉은 다리는 몸에서 무거운 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리는데 제한상이 생긴 거죠. 2번 회원님, 배영 출발했습니다. 자, 배영 들어가기 약 이제 2주차 됐는데요. 왼쪽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죠. 왜 배영을 할 때 팔을 높게 들어야 하고 귀 옆에 스쳐 지나가야 할까요? 가동 범위가 커야 많은 물을 잡는다. 최대한 신체에서 멀리 있는 물을 갖고 왔을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가 있고 물을 잡는 능력도 길러집니다. 대신 물속 물을 밀어내는 상황에서 팔은 살짝 구부려 줘야 물이 효율적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을 잡아당기는 과정이 선수들과 모양은 왜 다를까요? 보통 17은 물을 밀고 몸통에 차렷 자세를 많이 합니다. 자, 선수들의 물속 팔 동작을 보면 마지막 밀어내는 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직선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손목을 세워야 합니다. 옆구리 가까운 위치에서 허벅지까지 물을 잘 밀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직선한 움직임에 가깝죠. 그러나 이런 배영 손기술은 워낙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하라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번 회원님의 물속 영상 보겠습니다. 자, 왼팔을 보면 출수팔이 길게 뻗지 못하고 중간에 구부러진 채 입수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 다리가 가라앉아 있다. 2번 회원님의 발차기 폭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자, 무릎이 쭉 편 채 허벅지와 발등이 위를 누르며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물속에서 소리 없이 그리고 힘없이 발 버둥만 치고 있는 모습이죠.
폭이 지금보다 더 커야 됩니다. 평소에 배영 발차기는 어느 정도 폭으로 찰까 라는 고민이 든다면 지금보다 2배 폭으로 차면 될 듯 싶습니다. 배영 발차기를 할 때 무릎을 최대한 펴주면서 차도 신체 특성상 100% 펴질 수는 없습니다. 채찍질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살짝 구부러지는 그 탄력과 반동으로 머리와 발끝까지 수평에 가깝게 만드셔야 됩니다.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기는 좀 하지만 이 선수가 최대한 수평 자세를 만들기 위해 발가락을 얼마나 눕히고 좌우 다리의 교차폭을 충분히 가져갔는지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3번 현이 배영 출발합니다. 배영 초급자분들의 특성이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와 호흡하기는 편하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이 소수의 물 때문에 코가 찡해서 고생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자꾸 물어보십니다. 팔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이 튈 수밖에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튀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등보다 손날로 올라갈 경우에는 물과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이 튀는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다음 동작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차기 능력이 향상되고 향후 물이 조금 튀어도 개의치 않고 빠르게 팔을 돌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어느 팔이 출수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물속에서 어떻게 물을 밀어 줄 것인가, 그리고 밀어주는 과정에서 내 다리가 방해물이 될지 추진력을 나오게 해주는 역할이 될지 이것은 쓰이기 나름이겠죠. 지금 3번 현님의 다리도 무릎이 많이 접히는 형태라 방해물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나름 열심히 차주고는 있지만 이 다리가 벌어진 형태에서 무릎이 필요 이상 접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배영팔이 덮여서 멀리 있는 물을 못 잡고 눈앞에 있는 물만 캐치를 하다 보니 위력이 약한 모습입니다. 대부분 초급 회원님들이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름 뜨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영인지 생존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 누구나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만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물 먹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이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내 약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판단이 들 때 비로소 스스로 고치려고 실천한다는 말이죠. 많이 넘어지고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 위한 용기만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